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딴지. 제 말입니다. 저희가 오늘 5화를 같이 드디어 처음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1화부터 4화까지는 저희가 따로 녹음을 해서 되게 음질이 안 좋았었는데 아마도 이번 화부터는 저희의 음질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조만간 마이크와 녹음기를 살 예정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제말님이 이번 주 일요일에 독일에 오게 됐어요. 지금이 목요일인데 4일이 지났죠. 독일 오니까 어때요? 독일이 생각보다 정말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덥다고 말은 들었는데 또 작년도 정말 더웠었고 재작년도 정말 더웠어서 뭐 예상은 하고 왔긴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 더워서 예상외로 깜짝 놀랐었어요. 지금도 조금 더워서 선풍기 사일런스 모드를 켜놓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 선풍기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죠. 네, 원래 선풍기가 독일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 2년, 3년이 되게 더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해외에서 입국을 하긴 했지만 따로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독일은 이제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고 근데 위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공항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요. 근데 제말님은 위험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니어서 코로나 테스트도 안 받고 자가격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말 좋긴 해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죠. 그리고 제가 또 비행기에서 열심히 영화와 책을 읽었는데요. 영화는 밤쉘을 드디어 봐서 너무 좋았고 제가 니콜 키드만 팬이라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책은 마이클 dobs의 냉전 3부작인 1945, 1962, 1991을 다운받아서 지금 열심히 1945를 읽고 있는 와중인데 그 소련과 미국, 영국 새 지도부들의 이야기가 정말 야사 같기도 하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북으로 다운받아서 오셨죠? 네, 이북으로 다운받아서 봤어요. 핸드폰으로. 네, 원래 이북 리더기가 있는데 제가 이북 리더기를 독일에서 베트남으로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핸드폰으로 6개월 동안 책을 보다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딴지님은 저번 화에서 언급하셨던 전단지 알바를 시작하셨다고. 네, 전단지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 했고 이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1시간에 13유로 버는 것 치고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뭔가 받는 사람들 반응들도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나눠주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아까 봤던 사람 같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받은 사람이 또 받기로 하나요? 네, 엄청 많아요. 아, 진짜요? 그런 사람도 엄청 많고 오. 그리고 그리고 진짜 다양한 인종들이 많은데 어떤 인종은 되게 전단지를 잘 받아준다. 이런 뭔가 통계 이런 게 나와서 막 친구들이랑 그럼 이 인종한테 좀 많이 주자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그 인종이 누군지 물어? 보통 저희 경험으로는 백인들은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백인 10대 청소년 여자 아이들은 정말 잘 받아줘요.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10대 초중반 아이들은 정말 잘 받아주고요. 그리고 그 아랍계 청소년 애들과 20대 30대 남자분들이 되게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시안들도 되게 잘 받아주는 편이고 흑인들도 진짜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랍계나 터키계 여자분들은 진짜 다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거의 그냥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백인 남자들, 백인 여자들, 10대 아닌 여자들 안 받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꼭 백인들만 안 받아준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좀 근데 아랍계 좀 아저씨들은 안 받아주세요. 남자 아저씨들. 아랍계 중년 여성. 중년 여성분들은 다 잘 받아주세요.
히잡 쓰신 분들 정말 잘 받아주세요. 네,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얘기해볼 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의 비행 경험담과 저희가 지금까지 갔었던 공항 경험담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독일까지 오게 된 여정이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에서 경유를 해서 독일로 프랑크푸르트로 왔고, 제말님은 카타르 항공을 타고 도하에서 경유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호치민의 떤선연 공항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딴지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항에 딱 도착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가 저녁이었거든요. 한 저녁 11시, 12시쯤이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저 그래서 당연히 공항 안으로 셋이 같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게이트도 아니고 그냥 문 앞에서 지금 탑승객만 공항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권을 무조건 보여주고 비행기표 보여달라고. 그리고 같이 온 동반자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그때 여권도 안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만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원래 안에 되게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진짜 없었고 밖에서 다들 가족들이 잘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혼자 들어가서 이제 탑승 수속 다 밟고 이제 부모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게이트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엔 일단 그 이야기를 사전에 엄마한테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12시 반쯤에 도착했어요. 새벽 12시 반. 그래서 아빠도 혹시 몰라서 여권을 챙겨가고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진짜 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열감지 테스트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슝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또 안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는 4-5명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 게 30명? 40명?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카타르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카타르 타는 사람만 30명 정도요? 네, 진짜 많죠. 진짜 많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대기도 엄청은 아니지만 한 20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기열이 아예 없었어요. 전 대한항공이었는데 근데 호치민에서 서울 갈 때는 비행 탑승객들이 많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줄 하나도 안 서고 바로 한 2분 만에 탑승 수속 끝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탑승 수속을 할 때 그때 독일에서 새로 법이 생겨가지고 제가 어떤 포뮬라를 써야 됐어요. 어떤 도큐멘트를 써서 문서를 써서 제가 어디서 왔고 어떤 항공을 타고 가고 또 몇 번 어떤 라인에 있고 어떤 게이트를 타고 또 무슨 자리에 앉았는 것까지 다 쓰게 하더라고요. 탑승 수속할 때? 네, 탑승 수속할 때 그 도큐멘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오랜만에 독일어로 뭔가를 써야 하니까 깜짝 놀래서 일단 부랴부랴 쓰고 또 이거를 그때 그 공항 직원이 자기한테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켈빈 크루들 그러니까 그 항공 직원들과 또 그 입국 수속을 할 때 입국 수속 직원한테 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2장을 이렇게 챙겨서 갔었습니다. 또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서 보딩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공항 직원인지 아니면 항공사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한테 여권하고 비행기 표를 달라고 하더니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진짜 딱 꼭 집어서 저만 그걸 찍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베트남 사람들이었나요? 백인들도 한두 명 더 있었고. 그 사람도 찍혔나? 안 찍혔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위험해 보였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찍히고 와서 제가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하셨는지 그냥 오케이라고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가 또 그 후에 또 어떤 2사람한테 가서 무작위로 이렇게 2사람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2사람한테 갑자기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페이스 가드를 주더라고요. 음. 페이스 가드가 그 얼굴에 투명한 막 같은 거를 이렇게 써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나올 때까지 그걸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아 정말요? 이게 눌려서 아니요, 그 눈이 이렇게 살짝 그 투명이거든요. 투명인데 이게 투명이어도 뭔가 플라스틱이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겠다. 네, 아. 그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멀미가 좀 날 정도더라고요. 그럼 이제 비행기에 들어갔을 때 마스크 하나 끼고 아, 저 마스크 2개 꼈습니다. 어떤 마스크 끼셨죠? 덴탈 마스크 하나? 하나는 그냥 기본 마스크였고 덴탈 마스크. 네, 덴탈 마스크고 또 하나는 저희 외삼촌이 몇 년 전에 엄마 아빠가 한국에 들어올 때 미세먼지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 공업용 마스크를 주신 게 있었거든요. 맞아. 공업용 마스크. 그래서 그 마스크가 아직까지 다행히 남아 있어서 그걸 끼고 손에 라텍스 장갑 하나 끼고 장갑 하나씩 끼고 그리고 그 페이스 가드 끼고 들어갔죠. 저는 마스크 2개 끼고 라텍스 장갑 하나만 끼고 들어갔어요. 대한항공은 페이스 가드 이런 거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간 다음에 얘기해 볼까요? 호찌민에서 도하 그리고 저는 호찌민에서 서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엔 사람이 저는 그래도 대기열에 많이 있어가지고 겹쳐 앉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겹쳐 앉겠다. 제 앞뒤 옆으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끼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륙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좀 골아 떨어진 거예요. 골아 떨어져서 막 뭐 마시라고 한 것도 다 거절하고 좀 자다가 살짝 일어났는데 불이 다 꺼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옆으로 스르륵 누워서 자다가 나왔습니다. 6시간이었죠? 네. 다 합쳐서. 또 초반에 받는 그 어메니티도 평소와 다르게 3개를 주더라고요. 세트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세큐리티 어메니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마스크랑 장갑 그리고 손 세정대가 같이 들어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일반 기본 안대하고 수면 양말을 줍니다. 카타르 항공에서는. 그리고 3번째로는 귀마개 그리고 치약, 칫솔 이런 걸 주는데 제가 카타르 항공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치약, 칫솔을 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일단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입이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를 닦거든요. 근데 카타르 빼고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치약, 칫솔을 주는 데를 못 봤어요. 어쨌든 그게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메니티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치민에서 서울 갈 때는 주지 않았고. 와, 진짜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네. 서울에서 프랑크푸르트 갈 때는 11시간이었거든요. 직항으로 11시간이어서 줬던 것 같아요. 호치민에서 서울 가는 거는 5시간이어서 안 줬던 것 같아요. 호치민에서 서울 갈 때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말님처럼 앞뒤 옆에 아무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옆 자리는 아무도 없고 그 제 옆 자리는 사람이 앉아있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앞에도 사람 다 있었고. 네, 근데 승무원들이 다 방호복 입고 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페이스 가드 끼고 있었고. 라텍스 장갑도 되게 특별한 거 끼고 계시더라고요. 대한항공은 라텍스가 아니라 되게 공업용 장갑을 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승무원분들이 페이스 가드는 안 끼고 안경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대한항공도 페이스 가드가 아니라 되게 신기한 고글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안경이었어요. 뿔테 안경. 에? 대한항공 고글 끼고 있었어요. 원래 승무원분들은 거의 안경을 안 끼잖아요. 네. 근데 다들 얼굴에 맞지 않는 안경을 끼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데? 그래서 마스크 끼고 있었죠? 마스크는 당연히 끼고 살짝 깜짝 놀랐었습니다. 대한항공 고글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스크를 끼다 보니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탄산수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냥 오렌지 주스를 받았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경유할 때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경유할 때는
그냥 뭐 저는 도하 공항을 생각보다 많이 가봤거든요. 거의 3-4번, 4-5번 넘게 가봐가지고 그냥 편하게 어디서 뭐 뭘 타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서 그냥 잘 가는데 생각보다 공항에서 그렇게 막 안전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안 끼고 그냥 페이스 가드만 쓴 사람도 몇몇 있었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도 몇몇 있었고 또 제 짐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때도 뭐 굳이 노트북이나 그런 거 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슝 지나갔고 또 슝 지나가서 이제 게이트로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저 잡더라고요. 저보고 갑자기 피드백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승할 때도요? 웃는 스마일 그리고 그냥 무표정 그리고 슬픈 스마일 슬픈 얼굴 그 이모지 3개 중에서 뭐 하나 하라고 해서 그냥 저는 가볍게 웃는 스마일을 찍고 나는데 그때 그게 좀 잘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걸.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유를 하는데 게이트로 갈 때 있잖아요. 그때 원래는 그냥 바로 게이트로 그냥 가는데 그 도하에서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프랑크푸르트 가래서 지금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여기서 기다려 하는데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만 한 무더기였어요. 제 생각에 한 20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게이트 문이 열릴 때가 되면 프랑크푸르트로 가시는 분들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나가서 가고 또 뭐 더블린으로 가시는 분들 나오세요. 이러면 더블린으로 가서 나오는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코로나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 같이 모이는 게 더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되게 빡셌어요. 환승하는 게. 그 경유하는 게 되게 빡셌거든요. 비행기 타고 있을 때 이제 승무원들이 물어보세요. 한국으로 가는 거냐, 경유를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승무원들이. 왜냐면 한국 들어갈 때 또 어떤 포뮬라를 써야 되잖아요. 저는 독일로 가서 경유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포뮬라를 안 써도 된다고. 나간 다음에는 이제 밖에 있는 공항 직원들의 지시를 따라주셔야 한다라고 말해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 비행기 타고 있었던 사람들 경유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거의 다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었던 진짜요? 것 같은데 시애틀 아니면 애틀란타 아니면 워싱턴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북한 사람 베트남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다. 진짜? 백인은 거의 아예 없었어요. 대박. 다 베트남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린 다음에 이제 공항 직원이 딱 있어요. 내리면 그럼 저한테 어디 가냐고 저는 프랑크푸르트 간다고 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공항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포뮬라를 또 써야 돼요. 거기서 제가 지금 어떤 증상이 있고 공항 안에서도 어떤 증상이 있고 어디서 맞고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열 체크도 해요. 한국은 경유할 때 열 체크 한 다음에 제가 만약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짐 검사하고 짐 검사할 때도 또 다시 물어봐요. 혹시 증상 있냐고. 하다가 공항 직원이 또 많이 물어봐요. 막 비행기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비행기표를 총 합쳐서 한 4번 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대박. 그렇게 검사를 하고 이제 저는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경유 시간이 5시간이었어요. 호치민에서 서울 갈 때 5시간, 비행기 시간 5시간, 경유 5시간, 그리고 서울 프랑크푸르트 가는 게 11시간이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었는데 듀티 프리 샵들이 다 닫아서 뭐 쇼핑할 데도 없었어요. 쇼핑할 데가 한 3군데밖에 안 열려있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가는데 식당 열린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한국인데 네, 막 너무 닫혀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또 새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동을 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게 우동이랑 햄버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우동 먹고 뭐 이번에 뭐 코로나여가지고 뭐 즐길 거리도 없고 인천공항에 이번에 특별히 그래서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 구경 좀 하고 뭐 살까 하다가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랩 룸이 있잖아요. 낮잠 자는 공간 거기 올라가서 카페들도 안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계속 자다가 왔습니다. 근데 또 딴지님이 포뮬라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베트남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받을 때 도큐멘트 2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도하 공항에서 또 받았었어요.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걸 또 받아서 저는 이미 썼다라고 하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독일에 들어갔는데도 외국인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미국인이나 캐나다인들도 몇 명 있었고 또 아랍계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다 한마디로 독일어를 못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들이 이렇게 이거 자기 영어밖에 못하는데 영어로 있냐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 도큐멘트를 그분들은 다 구글 번역기로 찍어서 번역한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하 공항에서 방역 검사증 이런 거 혹시 받았나요? 아니요? 아 그럼 공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열체크도 했어. 그냥 하고 앉아 폼이라도 안 하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 아 저는 한국 공항에서 방역 검사증을 받았어요. 그거 무조건 들고 다니라고 공항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공항이 좀 더 검사 이런 거를 많이 네. 안전에 좀 더 주의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맛있는 걸 먹고 먹는 것도 좀 저는 무서워가지고 거의 한 기내식. 5분 만에 기내식 5분 만에 호로록 먹은 다음에 다시 마스크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해서 검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페이스 가드 쓴 몇몇의 독일인들만 보이고 그냥 가는데 심지어 비자 검사하는 것도 평소보다 더 널널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네,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냥 야 오케이 그래서 추스 이러고 그냥 가는.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고 저 이제 비자 검사할 때 저한테 비자 있냐고 물어보고 좀 더 빡셌던 것 같아요. 제 말님보다. 왜냐면 제가 그때 코로나가 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자 검사하고 그럼 들어가라고. 얼굴도 자세히 보고. 아 얼굴도 진짜 저는 아이 컨택이 한 근데 번도 이건 없어요. 좀 케바케인 것 같긴 해요. 어. 조금 빡세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공항 직원들은 좀 빡세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요? 그러니까 되게 좀 험하게 굴어. 왜? 그냥 왜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논 EU 국가들은 또 따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곳으로. 그죠. 네. 저는 그래서 거기로 그냥 갔어요. 전자여권 심사. 전자여권 받으시는데. 심사 안 가고 그냥 논 이유로 갔어요. 거기 사람이 없어서. 네.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라인 검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저기로 가라고 엄청 화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독일어를 알아들어서 했다 치고 다른 사람들 독일어를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계속 독일어로 좀 무섭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웃겼던 게 대한항공에서는 사람들 다 누워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웠다는 게 좌석에 들어 누워서 가는 거예요. 자면서. 저는 이게 너무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눕기 전에도 다른 외국인들 다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승무원한테 물어봤죠. 혹시 누워도 되냐? 벨트 빼고 눕고 싶다라고 했더니 당연히 됩니다 고객님 이러셔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제 말님은 안 그러셨다면서요. 네. 저는 일단 처음에 그 새벽에 갈 때는 그때는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누웠었던 것 같은데 도하에서 프랑크푸르트 갔을 때는 못 누웠어요. 아무도 안 눕더라고요. 진짜 단 한 명도 눕지 않았어. 그래서 뭔가 저 혼자 눕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자만 이렇게 미루고 그렇게 누워 있었죠.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가 편하기도 했어요. 귀 아플 때. 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 제가 진짜 거의 한 몇 년 동안 엄청 몇십 년이죠 거의. 거의 몇십 년 동안 계속 실패했을 때 하는 건데 일단 침을 계속 삼켜야 돼요. 이렇게 침을 삼키면 귀압이 조금 그 귀에 있는 막이 좀 제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침을 삼고 또 코를 푸는 건 좀 비추해요. 코를 풀면 막히면 계속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침만 삼키고 또 처음엔 제가 그 종이컵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 종이컵을 이렇게 귀에다 대는 것보다 그냥 그 이어플러그 주잖아요. 잘 자라고 수면을 필요해서. 그래서 그 이어플러그를 귀에다 꽂은 다음에 그 비행 시간 내내 절대 안 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빼면 안 됩니다. 이륙이랑 하지 않을 때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느끼는 걸로는 저는 귀가 아플 때 항상 착륙되어 됐거든요. 이륙 때는 안 아파요. 그래서 그 착륙할 때쯤에 기압 좀 뭔가 비행기 안에 기압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그냥 계속 유지시키려고 저는 거의 이륙 전부터 계속 끼고 있습니다. 이륙 전부터요? 네. 네. 그렇게 끼고 있고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승무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제 몸이 적응이 됐는지 이제 귀가 거의 안 아파요. 옛날에는 정말 심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거의 경기하듯이 울었었는데 이젠 귀가 별로 안 아파가지고 그때는 심지어 처음에 했을 땐 얼굴에 있는 모든 혈관이 다 느껴졌었어요. 혈관이 진짜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젠 뭐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항에 관련된 썰을 풀어볼 시간이죠. 그렇죠. 제 말 기억나는 썰이 있어요. 아, 네. 저희가 런던에 갔을 때 네, 경험인데요. 맞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지역에 공항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당연히 인천엔 인천 하나가 있고 프랑크푸르트엔 프랑크푸르트 하나가 있고 함부르크도 하나만 있고 그렇게 호치민도 하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런던을 갔습니다. 네, 처음 갔을 때였어요. 런던에 가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게트윅을 타고 갔었죠? 네, 갈 때는 게트윅을 타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돌아올 때도 게트윅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게트윅 공항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서 게트윅으로 재밌게 가고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연락도 하면서 재밌었다. 런던 역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그 게트윅에 도착하기 전 무정거장 전이었죠. 뭔가 살짝 좀 불안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티켓을 확인을 하자. 뭔가 불안했어요. 그때 뭔가 왠지 모르게 뭔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도착지가 게트윅이 아니라 히드로우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공항이 한 도시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해보면 그래요. 파리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파리 공항을 그때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항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패닉이 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엄청 시간을 막 열심히 계산해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공항과 공항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멀더라고요. 1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절대 그걸 타지 못할 있었어요. 택시로 탈 생각을 해봤죠. 그 택시 값이 500파운드였다가 그게 또 그 시간 안에 못 가. 절대 못 가. 그래가지고 너무 패닉해가지고 일단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죠. 네, 왜냐면 혼날 게 뻔하고 그때가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수치스러웠어. 이런 데가. 그래서 일단 공항 직원한테 가서 우리가 공항을 잘못 왔다.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일단 티켓을 하나 사라 했는데 티켓이 되게 쌌어요. 10만 거의 100파운드였거든요. 네, 이건 정말 샀었어요. 네. 이번에 100파운드여서 바로 다음 날에 출발하는 걸 사고 다음날 아침. 네. 또 다른 공항으로 또 가야 되더라고요. 네, 저희 뭐 이 공항에서는 내일 가는 게 없다. 다른 공항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 저희가 버스 알아봐서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공항 버스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맞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타고 갔죠.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노숙을 공항 노숙을 하게 했는데 됐죠. 그때가 저녁이다 보니까 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네. 그냥 유일하게 열린 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펍이었거든요. 제이미 올리버 펍. 제이미 올리버 펍. 제이미 올리버예요. 네, 거기 갔는데 거기 앉아서 일단 하이네켄을 시켰었어요. 하이네켄을 시켜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사람 몇몇 보여서 같이 앉아 있다가 그냥 스몰톡을 시작을 했죠. 어디서 왔냐? 왜 여기 있다? 다 역시 연착이 되거나 공항을 티켓을 놓쳐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3-4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게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짐을 붙일 시간이 됐죠. 네. 근데 잠에서 깨서 짐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때 딴지님이 안경을 안 가져오셨죠? 안경을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안 쓰고 있었어요. 그냥. 안경을 안 제가 쓰고 원래 안경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 막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안경을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공항에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네, 딴지님이 그때 카트를 밀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열심히 표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도착해서 보니까 가방 하나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저희 가방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아니 가방이 어디 갔지 하고 딴지한테 물어봐도 딴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가방이 언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빡이 쳐서 카트를 제가 들고 기린처럼 공중공중 뛰어가면서 저도 엄청 뛰었어요. 그때. 네, 가방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방 하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거기 주변에 공항 경찰 3명이 있더라고요. 그 딱 짐이 바닥에 있으면 네. 그 짐을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둘러싸여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이게 뭔가 그때가 그 테러가 있었을 시점이었거든요.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심지어 총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가방에 뭔가 폭탄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달려가서 이거 저희 가방이에요 라고 이랬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바로 못 준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져가서 검사하고 저희한테 다시 줬던 경험이 있었죠. 네, 맞아요. 뭔가 제가 지금 생각 딱 나는 거는 비행기에서 와이파이가 요즘은 되잖아요. 저희가 비행기 막 타고 다니던 초반에는 없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죠?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요? 5, 6년 되지 않았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쨌든 비행기 와이파이가 된 지 한 몇 년 안 돼서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3년? 2년 전에 쿼타를 타고 베트남을 가는데 그때 제가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짜 와이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게 너무 처음이고 너무 들떠가지고 그럼 빨리 해보자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시간은 카톡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게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메일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메일을 적고 1시간이 끝났어요. 근데 저는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더 하고 싶었죠. 근데 그래서- 저는 안 됐어요. 네, 아이폰으로 그때 제 말님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폰은 더 안 되고 저는 메일을 계속 바꾸니까 계속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그래가지고 무제한으로 막 쓰다가 와 이거 개이득이다. 왜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사는 거지? 이렇게 무제한으로 메일만 바꿔서 등록하면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점점 그게 블록이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렇게 블록이 되고 이제 저도 아이폰을 바꿔서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엔 비행기 내에서 한 40분 정도 카톡하고 인스타그램, 그 트위터 그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걸 하면서 막 제가 밤새를 보면서 너무 즐거워서 밤새를 드디어 봤다 막 이런 거 쓰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야 나 지금 인도 상공이야 대박이지 막 이렇게 막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쉬다가 제 말과 딴지는 무슨 노래를 들었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제 말과 딴지는 무슨 노래를 들었나 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노래는요 In Your River 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가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노 알레그라의 In Your River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항상 비행기를 탈 때 이륙 그리고 착륙할 때 눈을 감고 이 노래를 듣거든요. 무조건 눈을 감아야 하나요? 아니 눈을 떠도 되는데 이 노래는 눈을 감고 들으면 더 잘 와닿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영화관이었거든요. 그때 영화관에서 애플 광고를 하는데 애플 광고 삽입곡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광고가 이렇게 차량 와이퍼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노래가 샥 하면서 나오는데 비 오는 날이었죠. 네,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바로 샤잠을 켜서 노래를 바로 찾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다른 세계로 떠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륙이랑 착륙할 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이제 다른 세계로 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수의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거든요. 되게 뭔가 매력이 되게 넘쳐요. 호소력이 있어요, 목소리에. 맞아. 그래서 금관 악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 노래에서 되게 다양한 악기가 나오는데 금관 악기가 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현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현도? 저는 현이 나온다고. 네 맞아요. 현도 많이 나와요. 신디도 많이 썼고. 네 현도 많이 썼고. 어. 저는 이제 이 노래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먹먹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먹먹하기 시작해서 이제 클라이막스 하면 되게 커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끝날 때쯤엔 좀 먹먹해지는 그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게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다이빙 할 때 들어갈 때는 되게 먹먹하잖아요.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물의 소리가 익숙해지고 다시 나올 때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가볍게 흘러나오는 신디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물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같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사도 되게 아름답거든요. 어떤 가사죠? 네. 누군가를 잊는 과정을 그린 노래인데 이 과정을 그 사람의 강가에서 나는 나오고 있다. 이런 가사예요. 네. 그래서 제목이 In Your River. 이번에도 혹시 불러주시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다음 코너는 제목은 나의 리블링스 기내식은인데요. 지금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 형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내식. 내가 기억나는 기내식도 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짧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말님은 제일 좋아하는 기내식이 뭐였죠? 저는 기내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비 올 때마다 생각나는 기내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아나일 거예요. 아시아나에서 주는 생선 볶음? 생선 조림이 있거든요. 간장 베이스 소스로 한 생선이 있는데 그게 진짜 항상 비 올 때면 너무 생각이 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맛있어요. 그 끈적끈적거리는 전분 소스와 함께 나오는 생선 요리인데 그게 뭔가 처음에 먹었을 때 맛이 없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생각이 계속 나는 음식이에요. 저는 생선을 원래 그 조림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기내식이면 네. 그래서 네. 그게 제일 기억나는 네, 거. 그게 제일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역시 아시아나 비빔밥 아시죠? 대한항공 아닌가요? 아, 대한항공. 죄송합니다. 이거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대한항공 기내식에 비빔밥 있잖아요. 나물 종류도 되게 많고 그 비행기 고추장 마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고추장 해서 딱 먹고 그리고 미역국이 나오잖아요. 먹으면 정말 최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전 한 번도 비행기 안에서 비빔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말고 생선 조림 항상 시켜주시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한데 편집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내식 되게 더러울 것 같다. 되게 만드는데 되게 인스턴트만 사용할 것 같다 이러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정말 기내식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으시대요. 공장 같은 데 가서. 근데 정말 청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 비행기에서 그 항공 셀링 포인트가 유명한 셰프를 데려와서 그 기내식 만든다로도 많이 셀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갈게요. 제일 좋아하는 공항. 네. 저희도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인천. 이거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일단 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인천은 저는 열애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거기는 너무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서 그 천상계고, 그걸 빼고 이야기해봤을 땐 전 도하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도하는 정말 깔끔하고 정말 고급지거든요. 조명 하나하나까지 신경 쓴 게 다 티가 나고. 맞아. 또 공항 자체가 넓어서 한적해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밥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먹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푸드코트 음식들이 진짜 눈이 돌아가게 하는 비주얼이거든요. 제가 중동 음식을 특히 좋아해서 거기서 그렇게 보다 보면 저거 먹고 갔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하 공항에 맛있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진짜 깔끔해요. 되게 널찍하고 깔끔하고 게이트도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또 도하는 아니고 카타르지만 사실은
그 카타르 항공을 타고 도하를 간다면 꼭 해봐야 하는 건 시내 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 투어도 있고 시내 투어도 있는데 이게 카타르에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카타르 비행기를 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투어예요. 그래서 6시간 이상 경유를 할 경우 그걸 신청을 하면 30불 정도의 돈을 내고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항상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희가 두바이 공항에서 경유를 했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뜨거운 물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도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하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비슷할 텐데 두바이랑?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나와요 도하는. 근데 두바이는 뜨거운 물밖에 그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진짜 대박 더웠어요. 맞아, 안에 있는데도 응. 땀이 났던 것 같아 두바이에서는. 바깥 온도가 40도가 넘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때가. 진짜 더웠다고 응. 느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비행기에서 나는 보통 무엇을 한다. 네. 네, 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책은 정말 집중이 안 되고 왜냐면 불이 꺼졌다 켰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읽으면 그래도 1시간 넘게 읽는 편인데 저 혼자만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좀 싫고 이래가지고 보통 팟캐스트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근데 팟캐스트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책을 일단 제일 많이 읽고 책이랑 영화를 거의 비등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전에 비행기에서 봤을 때 생각나는 건 파친코도 있고 또 그러고 영화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이고 또 그래서 연문 시리즈를 제가 비행기 안에서 다 봤어요. 그러면 딴지님은 또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비행기에서는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정말 레전드죠. 땡땡이죠 저희는. 네, 저희 땡땡입니다. 네.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갈 때마다 보통 3편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저는 하는 일이 팟캐스트 다운받는 거. 그리고 영혼의 노숙자, 셀럽 맷의 영혼의 노숙자 정말 좋아했고 저는 독일 언니들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 독일 언니들 막 되게 웃기시잖아요, 다들. 팬미팅도 가려고 제가 정모 이런 거 있잖아요. 독일에서 한 번 한다고 해서 막 제가 DM도 막 날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셀럽 맷은 이제 한국 가셨으니까 독일 정모는 없지만 아쉽게도 되게 좋아했었죠. 그리고 영어는 제가 영어 팟캐랑 독일 팟캐도 듣는데 영어 팟캐를 빨리 먼저 말을 해드리면 저는 살짝 범죄 팟캐를 옛날에 들었었는데 범죄 팟캐요? 네, 로어라고 그 실제로 있었던 범죄 사건들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건 제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재밌게 들었던 거는 My Dad Wrote a Porno 해가지고 호스트 4명인데 중에 한 명 아버지가 포르노 작가인 거예요, 책.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썼던 포르노들을 넷이서 읽는 그런 팟캐. 독일어도 빨리 얘기해보면 저 라이스 앤 샤인이라고 베트남계 독일인 2명이서 지금까지 겪었던 차별들. 라이스 앤 샤인이 또 그렇게 차별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유쾌해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소개해주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저 디차이트 팟캐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막 예를 들면 원숭이의 복수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는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 실제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진짜 선교사들은 니는 진짜 선교를 하는가 이런 게 있어요. 1시간짜리들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도이치 필름 아카데미에서 영화 프로덕션을 어떻게 하는지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항상 유명한 영화계 게스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었죠. 저 영화 얘기를 하니까 김혜리의 필름클럽. 네, 맞아요. 그것도 많이 들었죠. 네, 되게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김혜리 분이랑 임수정 님이랑 다른 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피디님. 그 음악 하시는 피디님 최다운 피디님. 맞아. 네, 되게 좋은 영화도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영화를 뭔가 리뷰하는데 되게
저희랑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최다은 PD님이 음악을 분석해 주시는 게 전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되게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건 너무 뭐 프로페셔널한 부분이라서 음. 제가 전공을 하진 못했으니까 그런 거에서 아는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팟캐스트는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 제 첫 번째 팟캐거든요. 진짜 재밌게 들었었고, 또 데이비드 테런트's podcast with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배우인 데이비드 테런트가 자신의 직장 동료,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이죠. 그 배우들을 게스트로 한 명씩 데려와서 팟캐스트를 하는데 입담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즌2가 이번 주부터 다시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쉘든하고 같이 해요. 빅뱅이로 쉘든. 그리고 또 영화 관련 팟캐스트는 아나토미 오브 무비라는 것도 있고, 또 뭐 많이들 들으시겠지만 The Empire Film Podcast라고 해서 그냥 영화에 대한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많은데 지금 노트북에는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아는 오빠는 공항에 가서 항상 작업을 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는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공항을 가면 영감을 얻는다고. 이 영감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별하는 순간들을 보고 또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순간들을 보고 이런 되게 관계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공항에서.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영감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공항이란 어떤 의미인지. 네, 또 청취자분들이 공항에 대한 뭐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 아니면 나에게 공항이란, 이렇게 짧은 걸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니까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제말님에게 공항은이랑? 저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항하면 설레인다는 감정이 많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진짜 공항이 정말 싫어요. 그 공항에 가면 항상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뛰어다녀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도 짐들이 무거우니까 공항이 정말 싫은데, 그 중에서 정말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뽑자면 바로 작년에 공항 경찰서에 가본 일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일이었죠? 그때가 저희가 함부르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온 시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자를 연장을 해야 하는데, 독일에서 비자청의 업무는 함부르크 비자청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비자청으로 도큐멘트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여기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달 전에 가도 비자가 아직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그러니까 저 비행기가 뜨기 한 달 전이에요. 네, 비행기가 뜨기 한 달 전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일주일 앞이 됐는데도 비자청에서 답장도 안 왔어요. 저희가 그때 비자가 끝났던 시기였어요. 네, 계속 불법 체류자로 지금 있던 거였죠. 네, 그래서 그 상태를 근데 이미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비자청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걱정하지 마라, 그거 오면은 그냥 바로 채워지니까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비행기를 탄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아인라이젠, 그러니까 여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메일까지 보내줬었죠. 근데 저는 아니, 아인라이젠이 아니라 아우스라이젠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인라이젠도 상관이 없을 거다 라고 했어요. 그 아우스라이젠이 뭐냐면 독일 떠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독일 들어올 때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다, 네, 라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죠.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의 그 패스포트에서는 딱 봐도 불법 체류라고 써져, 이게 남아 있는데 말이 안 되다 싶어서 저희는 일단 그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다 챙겨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자격이 충분한데도 비자청 문제 때문에 아직 비자를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 짐을 챙겨가서 출국을 했죠. 그리고 출국 심사를 할 때 역시 걸렸습니다. 걸려서 저희는 공항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그때 시간이 진짜 간당간당한 시간이었어요. 그쵸? 거의 한 30-40분도 남지 않았을 때, 보딩까지. 그래서 너무 떨리는데 그 경찰들이 안에 들어가서 저희를 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뭔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서
선글라스를 끼고 울었었어요. 근데 제말님은 울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비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 운다는 게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게 아니라 빡쳐서 눈물이 나온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비자청에 몇 번을 갔었고 괜찮다고 했었고 이메일도 메일도 받았었고. 썼었고 그래서 저희 뭐 어떤 서류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고 부랴부랴 뛰어가지고 비행을 탔었죠. 네. 근데 그게 저희가 3달 후인 다시 독일로 돌아갈 때까지도 일이 처리가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함부르크 비자청 직원의 개인 메일을 하루에 한 하루에 한 메일을 한 10개 이상을 보내서 결국 부랴부랴 받고 이거에 대해서 또 베트남 공항에서 그때도 카타르였구나. 카타르 직원한테 우리 이거 있다 이래서 카타르 항공에는 어떤 책임도 없다라는 서류를 썼어야 됐었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었어요. 카타르 항공이 저희 절대 못 태운다고. 근데 제가 빌어서 그때 사인을 했었죠. 사인을 카타르 항공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늘 그런 일 때문에 저는 공항이 항상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안 좋았던 게 저도 공항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상 저희가 짐을 많이 들고 왔었어요. 항상 오버. 근데 돈을 내기가 싫으니까 항상 꺼냈어야 했어요. 아니면 돈을 더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오버 사이즈 이거 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오버 사이즈 그건 거의 현금으로 계산해야 돼요. 현금으로 계산해야 되고 그것도 들고 가야 돼요. 그쪽으로. 그렇게 뛰고 항상 비행기 시간 촉박하고 이러니까 연착되는 것도 화가 나고 이제는 저는 질린 것 같아요. 공항에. 공항 진짜 그 카트를 들고 뛰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빡치는 일인지. 이거 놓치면 우리 큰일 난다. 왜냐면 저희는 거의 경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경유 시간도 다 밀리거든요. 다 밀리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저는 공항에서 항상 이별의 순간인 것 같아요. 다시 만나는 순간은 꽤 느껴지고 이별하는 순간이 되게 더 많이 느껴져서 더 길게 느껴져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공항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딴지님에게 공항은 땡땡이다. 2글자여야 되나? 그냥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제말님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네, 제말님에게 공항은? 뜀박질이다. 진짜 많이 뛰었어. 이제 딴지님에게 공항은? 저에게 공항은 젤리다. 왜냐면 제가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네, 싫어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제가 좋아합니다. 네, 정말 공항. 처음에는 분명 재밌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이번 코너는 역시 제말과 딴지는 무슨 영화를 보았나 코너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화를 무엇을 선택할까 진짜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비행기와 공항을 다루는 영화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터미널이나 인디에어 아니면 플라이트 플랜 이런 거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뭐가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게 바로 데스티네이션 웨딩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제말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데스티네이션 웨딩은 2018년도에 나온 롬콤 영화로 빅터 레빈이라는 감독이 연출 겸 각본을 맡았어요. 또 이 영화가 화제가 된 이유는 키아누 리브스와 위노나 라이더가 1993년도에 드라큘라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이후로 25년 만에 다시 리유니언을 해서 찍은 걸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 영화는 위노나 라이더가 맡은 린제이라는 캐릭터와 키아누 리브스가 맡은 프랭크라는 캐릭터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소 로블스라는 지역에 친구와 가족의 결혼식을 참여하기 위해 거기로 가는 영화예요. 둘이 처음에 공항에서 만나서 사건이 막 진행되는데 서로 막 엄청 싸우거든요. 영화에서 계속 입으로 터는 영화인데 그게 대사로 네. 터는 영화. 맞아요. 대사로 터지면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영화가 공항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죠. 또 그리고 영화 자체가 일단 너무 재밌어서 골라봤습니다. 막 둘이 원수라도 만난 듯이 서로 얼굴만 보면 으르렁대면서 싸우는데 그 싸우면서 생기는 대화의 티키타카가 진짜 재밌고
곱씹어 보면서 계속 홀린 듯이 보게 되더라고요. 뭐 저는 원래 이렇게 가벼운 롬콤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야기 자체가 롬콤이 맞아? 로맨틱 코미디죠? 네,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또 이야기 자체가 아무 말 대잔치인데 또 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영화를 보다 보면 둘이 진짜 천생연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또 병맛기도 많이 있었고. 네, 병맛이 많죠. 네, 딴지님도 이 영화 저랑 같이 보셨죠?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중 하나예요. 비행기를 타고 시작하는 건데 비행기에서 사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되게 투닥투닥 거리거든요. 비행기 타서도. 그 부분 되게 재밌었던 봤던 영화죠. 영화 자체가 진짜 재밌어요. 그 저번에 나왔던 줄리아 언니는 이걸 비행기 안에서 아, 맞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갑자기 생각나서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도 되게 썰을 많이 푼 것 같아요. 물론 재밌는 썰도 있고 재미없는 썰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콘텐츠 가져오도록. 얘기를 많이 가져오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구나. 1화 다음으로 게스트 없이 그리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뭐 항상 저희 둘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거랑 뭐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화는 게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화는 게스트가 나오고 또 어쩌면 또 요즘 그 독일어 팟캐스트도 계속 구상 중이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함께할 예정이니까 다들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고민 상담 아니면 뭐 Q&A 아니면 나도 이런 일을 겪었었다 하는 일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꼭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이메일은 salmoninstant@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화까지. 다음 화까지 안녕. 건강하세요. 안녕. 빠이. 추스.